많은 경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애플의 성공 요인을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애플의 성공 요인은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이란 제품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전체적인 경험이 잘 디자인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즉,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사람들에게 경험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PSS라고 부릅니다. 제품, 서비스, 시스템의 통합 제공이라는 의미하는 것이지요. 네, 오늘도 디자인 싱킹 센터의 이유종 대표님을 모시고 창업 초기 제품이나 서비스 차별성 도출과 적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표님,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화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품과 서비스가 차별화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네. 이것은 소위 분석 과정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즉,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로 직접 갔을 경우에 네. 아이디어의 차별성이 생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다룰 소위 맥락적 분석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차별성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맥락적 분석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맥락적 분석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품과 서비스는 사용자의 니즈, 즉 욕구에 부합해야 된다는 사실은 명확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다룰 때 이 사용자의 니즈에 기반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즉 사용자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규명을 하고 네. 거기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제품의 차별성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분석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분석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 입장의 맥락적 분석입니다. 네. 즉,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명쾌하게 규명을 하는 건데요. 네. 이 맥락적 분석의 가이드라인은 몇 가지로 다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욕구, 즉 니즈를 하나의 문장 형태로 적는 것이 좋고요. 네. 이때 육하 원칙을 준용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명사적 단어보다는 동사적인 입장에서 니즈를 규명하는 게 좋겠고요. 네. 세 번째는 사용자 입장에서 아주 작은 사실, 즉 팩트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건지는 것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이 사실들 간의, 즉 팩트들 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명시적, 즉 네. 표현적 니즈 말고 네. 사용자들이 말하기 어려운 심층적 니즈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분석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룹핑과 네. 클러스터링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룹핑이란 우리가 흔히 쉽게 1차적인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네.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은 우리가 새로운 관점, 새로운 기준과 의미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앞에 다양한 과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그러면 껍질의 형태나 아니면 계절의 형태에 따른 분류는 우리가 쉽게 그룹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은 예를 들면 감기에 좋은 과일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방법을 이제 클러스터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분석들이 차별화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가 사용자나 시장 조사를 많이 하게 되면 사진이나 녹음 테이프나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오겠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맥락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간에 그런 사진과 데이터들을 많이 붙여놓고
소위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팀원들 간에 계속적으로 Why라는 질문을 통해서 네. 사용자가 이해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그 민면에 깔려 있는 네. 그런 깊숙한 니즈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분석과 관련해서 관련 사례를 조금 살펴볼까요? 실패 사례이기도 한데요. 네. 호텔 프랜차이즈 회사 중에 그 M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네. 이 호텔은 그 호텔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들의 로비를 아주 대대적으로 아주 크게 혁신을 하고 또 많은 시설 투자를 하고 네. 또 직원들을 교육시켰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이 호텔을 바라보게 되면 사용자의 여정은 아주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텔을 도착했을 때 처음 맞이하는 공간이 로비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사용자들한테는 이 공간이 가장 어려운 공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간이 아닌 좀 더 다른 공간,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훨씬 더 성공적인 사례로 이어질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맥락적 분석과 제품 서비스의 차별화 가이드라인에서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창의적 아이디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에이션, 저는 좀 이 단어가 낯설거든요. 네. 아이디에이션이란 무엇인가요? 네, 아이디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아이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디어라는 거는 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아이디에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좋은 환경과 문화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기법을 가지고 아주 꾸준히 이렇게 아이디어 회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을 아이디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아이디에이션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이디에이션의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게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도 일종의 어떤 작은 순서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즉 어떤 사람은 아이디어를 잘 내는 반면 어떤 네. 사람들은 비판을 하거나 논리를 앞세우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동시에 아이디어 발상을 하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산이 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디에이션의 프로세스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네. 그리고 창의적인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낸 다음 아이디어를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를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좀 밟아야 되고요. 네. 방법으로는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네.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혼자가 아닌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 네.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는 기법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기법은 아이디어를 말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글로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글로 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인데 네. 예를 들면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이렇게 적었다고 하죠. 그리고 시간을 두고 이제 이 아이디어를 옆 사람에게 돌리면 네. 아나운서님이 제 아이디어를 보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 이 아이디어를 수정하거나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침묵의 아이디에이션 기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네, 침묵의 아이디에이션 기법이요. 기법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을 좀 벗어나서 아이디어를 내는 그 기법인데요. 소위 이제 랜덤 링크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네. 그 한글로 하면 강제 연결법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창업자가 아이디어를 낼 때 해당 그 주제나 해당 제품 서비스를 완전히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의미의 물건이나 속성을 뽑은 다음에 네. 이 물건과 속성을 연결시켜서 아이디어를 조금 강제적으로 내는 방법을 이 랜덤 링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창의적 아이디에이션과 관련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최근 호주 그 멜버른이라는 도시에서요 아주 네. 재미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 샌드위치 가게는 1층이 잘 될까요? 아니면 높은 층이 잘 될까요? 당연히 1층이 잘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1층이어야만 이 샌드위치 가게가 잘 될까 생각이 드는데, 이 창업자는 샌드위치 가게가 높은 층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었죠. 특이한 발상이네요. 네, 이유가 그래서 뭔가요? 이 어떤 비용 때문에 이 높은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는 그 샌드위치를 주문하면 거기에 낙하산을 이렇게 매달아서 그 샌드위치를 1층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주는 그런 아이디어 발상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이제 SNS와 그 이런 스마트폰이 발전이 네.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이제 사진을 찍거나 그 샌드위치를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네. SNS에 이렇게 소위 자기의 소비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재미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 가게는 이제 아주 대박이 났던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도 멜버른에 가면 이 샌드위치를 꼭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창의적 아이디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컨셉을 창출을 해야 하잖아요. 네. 이 컨셉이란 단어가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컨셉이란 무엇일까요? 이 컨셉이란 단어를 우리가 흔히 좀 쉽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컨셉의 개념은 네. 새로운 고객 가치가 들어있는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컨셉이란 단어는 착상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상을 했을 때 이 창업자가 자기의 머릿속에 이 아이디어를 품게 되면 컨셉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셉을 창출하는 방법,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네.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자가 아이디어를 많이 냈다고 하면 네. 일단 아이디어를 아주 엄밀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평가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금 더 시장에 맞는 그리고 고객에 맞는 컨셉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또 몇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아이디어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아이디어가 다른 아이디어와 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우리 고객의 니즈, 즉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새로운 수익 창출에 좀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이디어는 좋지만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그 엄밀한 평가 단계를 좀 거쳐야 되고요. 네. 이 평가 단계를 거치고 난 후에 네. 최종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컨셉으로 이제 발전시키는데요. 네. 이 컨셉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 작은 아이디어 회의를 계속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스캠퍼라고 하는 네. 이 기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즉 아이디어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넘쳐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좀 깎아내고 또 붙여보고 또 바꾸어보고 또 빼보고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네. 조금 더 완벽한 아이디어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들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고객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최종의 어떤 그 컨셉으로 큰 컨셉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본인의 아이디어를 컨셉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네. 손정희 회장 아시죠? 네, 알고 이 손정희 회장이 자산이 많기로도 유명하지만 세계적인 특허를 또 많이 갖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재미난 습관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기상을 하면 이분 머리맡에 이렇게 낱말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낱말들이 들어있는 카드들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네. 기상과 함께 이 손을 카드통에 넣어서 임의로 두 가지의 낱말 카드를 뽑고요. 네. 그리고 그걸 이제 강제로 연결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이제 특허청에 그걸 이제 찾아보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걸 이제 아이디어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그런 아주 재미난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창업자들도 평소에 이런 어떤 재미난 어떤 습관을 통해서 네.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허가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그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갔을 때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업자는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아이디어를 내고 네. 그 전에 이제 맥락적으로 분석을 하고 네.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또 최종적으로 시장과 고객에 맞는 컨셉으로 발전시키기까지는 네. 굉장히 오랜 시간과 또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음. 그래서 창업자는 너무 급히 아이디어를 내서 네. 그 아이디어를 마무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네. 시장과 고객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과 인내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언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맥락적 분석과 제품, 서비스의 차별화 가이드라인, 창의적 아이디에이션의 차별화 가이드라인, 그리고 컨셉 창출의 차별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디자인 싱킹센터의 이유종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